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함이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요. 안녕하세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오늘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운, 행운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부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지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제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오랜 성찰과 분석 끝에 밝힌 행운의 비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집필한 책이 더 해빙인데요. 마음가짐을 다듬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놀라운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 한가득 커피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과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대신 서윤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금빛과 핑크빛으로 어우러진 장미가 새겨진 찻잔이었다. 서윤은 커피잔을 감싸쥐고 차분하게 향기를 맡은 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컵에 그려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혹시 선문답인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상관없는 것처럼 질문을 따라가야 하는,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벨벳 커튼 뒤로 진한 코발트빛 호수가 보였다. 잠시 그 전경을 응시하던 서윤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거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싹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죠.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구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해빙을 시작하다. 한국에 돌아오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탈리아에서 서윤을 만난 사실이 꿈만같이 느껴졌다. 코발트색 코모 호수를 배경으로 길게 드리워진 햇살을 받고 있던 서윤. 그녀는 고요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부자가, 그것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오자 해빙을 하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다시 곱씹고 생각해보기 전에 나는 정신없는 일상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내 일상은 늘 비슷했다. 알람이 울리면 뒤척일 수 있을 만큼 뒤척이다가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커피로 잠을 깨운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기다리고 있다. 밀려드는 이메일과 전화, 보고서를 처리하다 보면 점심도 거르기 일수. 오후에 잡힌 회의와 미팅, 각종 컨퍼런스 콜까지 참석하고 나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다. 나는 끝내지 못한 일을 싸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기 때문에 4살짜리 아들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밥을 차려 함께 저녁을 먹고 놀고 씻기고 책을 읽어준 뒤 재우고 나면 밤 10시.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컴퓨터를 켜고 남은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일하다가 밤 12시를 훌쩍 넘기고 나면 나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곤 한다. 그 사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 소리가 거지다 못해 온몸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 일을 할 때도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늘 숙제를 못한 사람처럼 찜찜하기만 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면 어쩌지? 언뜻 불안감이 밀려왔다. 어느 비오는 월요일 아침이었다. 평소보다 막히는 길을 뚫고 출근한 나는 회사 앞 커피 전문점에서 줄을 선 채 한 주의 일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을 꽉 채운 미팅과 보고서 일정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절로 한숨이 나오던 그 순간 어디선가 커피 볶는 향기가 흘러왔다. 그 향기를 맡자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던 서윤이 눈앞에 떠올랐다. 맑고 투명한 그 음성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그래, 지금 해빙을 시작해야겠어. 갑자기 새로운 결심이 솟아났다. 서윤의 모습과 목소리를 떠올려서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부족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돌면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났다. 마침 내가 주문할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활기찬 목소리로 점원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계산대 건너편에 베레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남자 점원이 서 있었다. 20대 중후반 정도 될까?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쯤일 것 같았다. 작은 눈에 동그란 안경, 각진 턱의 이 청년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 아마 나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하루를 살기 때문이리라. 아니면 내가 한창 바쁜 시간에 찾아오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은 인사를 듣자마자 그 청년이 안녕하세요. 늘 주문하시는 카페라떼로 하시겠어요? 웃는 얼굴은 처음이었다. 내가 즐겨 찾는 메뉴까지 기억하다니 혹시 서윤에게 받은 에너지가 전달된 것일까?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부터 나는 해빙을 해볼 테니. 그 생각에 짧게 긴장감이 느껴졌다. 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해요. 자, 이제 해빙의 시간이다. 먼저 기분 좋게 카드를 내밀었다. 그리고 커피를 편하게 살 돈이 나에게 있음을 느껴보았다. 문득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학생이었기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지. 1달러라도 아끼기 위해 커피를 싸서 다니곤 했었어. 그런데 지금 나를 봐. 커피 한 잔쯤은 고민도 않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잖아. 생각만으로도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외쳐보았다. 그래, 나에게 돈이 있구나. 커피를 살 돈이 나에게 있다. 마침 계산대에 놓인 기계에 서명을 알리는 불이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귀찮았을 그 작업이 갑자기 즐겁게 느껴졌다. 돈이 있다는 증서에 사인하는 기분이 들었다. 계산이 끝나자 청년이 친절하게 커피를 건네주었다. 그것을 전해받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해빙을 느껴보자.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서윤이 내 앞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았다. 마치 자동 버튼이라도 눌러진 듯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올랐다. 먼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그 향기를 음미했다. 코 속으로 들어온 그 향기가 온몸을 채우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컵에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셔보았다. 따뜻한 액체가 몸으로 넘어가자 몸이 따뜻하게 채워지면서 손끝과 발끝까지 그 맛과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매일 마시는 것인데도 그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태어나서 처음 마셔보는 듯 모든 것이 새롭기만 했다. 선체로 몇 모금 커피를 음미하다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손안의 커피 때문인지 질퍽거리는 길을 걸어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음악소리처럼 들려서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사랑은 비를 타고 에 나오는 켈리처럼 나도 우산을 접어들고 빗속에서 춤추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회사에 도착했다. 평소라면 시작부터 가슴이 꽉 막혔을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내 손안에 해빙의 증거, 커피가 있지 않은가. 날아갈 듯한 그 기분을 즐기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즐거운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마치 사랑의 묘약을 마신 것처럼 모두가 나를 보고 밝게 웃었다. 자리에 도착한 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다. 휘파람을 불면서 이메일 목록을 살펴보다가 낯익은 주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에 돌아온 뒤 나는 서윤에게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다.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꼭 찾아뵙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서윤에게 답신이 온 것이다. 그것도 몇 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매일 마지막에는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있었다. 메일을 읽는 찰나 기쁨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해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벌써부터 내 인생에 무슨 마법이 작동하는 것일까. 책을 읽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마음이 자동적으로 편안함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말 마법 같은 책이다. 이 책이 독일에 번역되도록 돕고 싶다. 내 가족과 친구들도 책을 꼭 읽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더 해빙은 행운의 바이블이다. 이 책을 먼저 읽은 해외 독자들이 리뷰해 주신 말들인데요. 저도 읽으면서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함이 많았는데 이 책을 읽으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편안함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부자 되세요.